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를 했잖아요. 그 양보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 네.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진위를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양보했을까? 안철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현장을 다니면서 50여 차례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철수의 주장 하나고. 근데 나는 왜 한 번도 못 봤지? 뭐 어쨌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국을 대선이니까 전국을 다니는 거겠지.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광화문에서는 왜 안 해?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 두 번째, 올라가려고 하면 막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건 있을 가능성이 그다음에 있어. 막는 사람. 세 번째, 당일날 오후 5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 것은 그건 맞다. 맞는데 안철수 얘기에 따르면 자기로서는 문재인이 될 줄 알았다. 당선이 되면 자기 안철수의 존재가 문재인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전화를 했다. 나 미국 갈 거다. 그날 오후 당일날 오후 비행기표 끊었다. 그리 알아라. 통보를 했고 문재인이 오케이 알았다. 라고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갔다. 그리고 선거 당일날은 투표 당일날은 어차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는 날도 아니다 법적으로. 네. 선거운동 불가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연 말단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현장 유세 50 몇 차례 다녔다. 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주장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감시 감독이나 안 따라다니기는 모르긴 하지만 거짓말은 아닐까요? 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화끈하게 선거운동 해주고 그 미국 안 가고 그랬으면 저는 무조건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고 그다음에 차기는 그 당 안에서 우리 당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선할 사람이 경쟁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화끈하게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김경진 의원하고 저하고 지금 같은 당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대선이 지금 5일 남았는데 2012년에 얘기를 양보한 얘기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근데 정도원 전 의원께서 좀 총평. 네. 어쨌든 너무 절실하게 애절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거 후보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마음이 또 이쪽으로 좀 쏠리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일단 여기서 한 표 확보. 아니 막 아직 결정했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간다. 동정심이 많이 이네요. 선배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정도원 전 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꾸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곧 은퇴하려고 뭐 모든 걸 물러주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개인 의견입니다. 100% 정도원 전 의원의 개인 의견입니다. 여기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도 없어요. 지금. 이제 수미안가로 매겨보면 통합의 리더십. 일단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어떤 꼬리표가 있냐면 친문 패권, 친박 패권이란 꼬리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의 리더십에 좀 안 맞아요.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는 거의 그 적폐 세력이라고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그 핵심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통합하고 적폐 세력이에요? 통합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합에는 진짜 안 맞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연정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진짜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는 미. 수음이 안가의 미. 홍 후보는 양. 안 후보는 우를 이제 이건 줍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제일 높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더 높이 쳐주세요. 미. 이 정도 쳐. 미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양. 진짜. 지금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개입을 많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경제에서. 그래서 한 미 정도. 홍준표 후보도 옛날 그 새누리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일관성을 놓고 보면은 관치 경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를 갖춰주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그 시장 경제 원칙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를 주겠습니다. 예. 점수가 높은데요? 그다음에 효율적 정부 운영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그래도 국정 운영 경험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대통령 옆에서 네네. 그래서 우를 주는 수를 좀 줘요. 이거 저 정두원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인데 너무 홍준표 후보는 너무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좌충우돌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네네. 좀 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 그냥 미를 한번 미. 예. 줘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 경험이 너무 국정 경험이 없고요. 또 좀 이제 혼자서 일을 한다는 이제 그런 평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양을 제가 한번 매겨봤고요. 예. 개혁을 통한 국가 개조, 적폐청산을 이제 내걸고 있잖아요. 네. 많은 또 뭐 비판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를 드리고 싶고, 홍 후보는 이 수구 우파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양. 그래서 양을 주고 싶지만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정이네, 보정. 안 후보도 역시 이제 정치를 처음 해보니까 대통령을 하면은 개혁에 굉장히 앞장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권한 안보와 균형 외교는 세 사람 다 경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뚜렷한 안보관도 없고 그렇다고 특히 이제 문 후보는 안보 불안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홍 후보는 굉장히 극단적인 옛날에는 독도에다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그런 정말 너무나 끔찍한 히틀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안 후보는 그런 외교나 이런 데 경험이 없는 것 같고 네네. 식견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다 똑같이 미를 다 미. 네. 미. 네. 정두원 전 의원께서는 저 안철수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네, 이 표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점수를 매겨보면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굳이 총점까지는 얘기는 안 할 테고요. 홍두원 의원의 점수는 네. 문재인이 제일 많아. 제가 이거를 점수 숫자화해서 매겨서 안철수하고 같게 나올 거예요. 아니 안철수가 양이 있어. 양을 1, 미를 2, 우를 3으로 줬을 때요. 문재인 하면 2, 2, 3, 3, 2잖아요. 네. 그러면 4점, 7점, 10점, 12점 나오고요. 안철수는요. 6, 7, 10, 12. 똑같이 동률이에요. 똑같네. 그리고 홍준표는요. 3, 5, 9점이에요. 꼴찌예요. 이 시대에 참 정확인으로서 1점을 다 맞췄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저도 지금 즉석에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성적표 관련해서. 네네네. 저는 저렇게 약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딱딱 알아들을 수 있는 걸 했습니다. 판넬을 발표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은데요. 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헌법을 누가 잘 지킬 것인가. 남북 관계를 누가 잘 가져갈 것인가. 누가 조세 정의를 잘 실현할 것인가. 제가 유세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헌법 전문 첫 번째 정신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 첫 번째 헌법 정신입니다. 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하는 새누리당 원에 법안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시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를 주겠습니다. 홍준표 이거는 진짜 양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미를 주겠습니다. 안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좀 불분명해. 내가 수를 주고 싶은데 우를 줄 수밖에 없어. 남북관계요? 아니, 정청래 의원은 객관성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래, 아니, 아까 선배님도 개인적으로 했잖아. 나는 그래도 무당파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예. 남북관계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북한이 이뻐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고 저도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의 위험 없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려면 어쨌든 북한하고 잘 지내야 돼요. 화해하고. 그러면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 홍준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술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약간 유보적이야. 그래서 세금은요.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 대기업,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이분들의 형편이 어려우니 이분들에게 복지 예산을 많이 쓰겠다는 게 좋은 정부예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무슨 자기들이 해놓고 말이야 담배값도 2,000원 내린다고 말이야 포퓰리즘으로 피웠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또 수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홍준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잖아요. 미.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있잖아요. 술을 이 줘야죠. 부분은 술을 줘야죠.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도 술을 줘도 됩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지금 몸살 난 거 맞아요? 아주 덜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줘야죠 이제. 네네. 다 같이 방송이 잘리든지 아니면 이 편집돼서 통으로 날아가든지 네네. 아니면 통으로 올라가든지 하기 위해서는 나도 얘기를 해줘야 돼. 밤새 싶다. 이거 밤새야 돼 이거. 청래 형님 이거 10일 안 걸었어야 되는데 일단 나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김명준 의원. 그래도 술을 줬잖아. 우수수. 일단 준표 형님 건 빼고 논외로 하고 논외로 하고 시간 많이 가니까 빼. 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박근혜가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겼을 때 네. 탄핵하자고 맨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후보 중에서 안철수다. 이재명 시장이 제일 먼저 했지. 아이, 대통령 후보 중에 네. 대통령 후보 중에 안철수가 1등 문재인은 눈치보다 한참 있다 얘기했어. 그래서 헌법 준수에 있어서는 안철수가 수 문재인은 미 눈치보다가 미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철수 분명히 햇볕 정책에 좋은 점은 계승을 하겠다. 다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과가 있다 이렇게. 공과가 얘기했죠? 있다. 예. 그 과는 뭐냐? 내부적인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좋은 정책을 실천하면서도 그 좋은 정책을 실천하면서 합의 미스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겼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효과를 제대로 100% 완벽하게 못 거뒀을 뿐더러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다. 더 잘할 수 라는 있었다. 점을 정확히 지적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안철수는 수 그리고 문재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무현처럼 강력한 방향성이 없어요. 네. NLL 논란이 2012년에 생겼을 때 나는 선을 면으로 바꾸고 개성, 연풍, 해주, 파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담량이 큰 국가 지도에 있어서 비전을 보였어야 되는데 비전을 보일 담량도 없었고 비전 자체도 없었다. 양. 그래서 안철수는 헌법 수, 문재인은 헌법 미, 남북관계, 안철수는 수, 그 다음에 문재인은 양, 그 다음에 세금은 세금 도세 동의. 정책. 둘 다 수. 둘 다 수. 도세 둘 다 수. 둘 다 수.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마무리. 반론 없습니다. 반론 없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아예 여기 정두원 탈락시켰어요. 좋으시겠어요? 제가 잘못 건드려서. 아니 또 이슈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우리가 이제 선거 운동하면서 서로가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서로를 이제 디스하고 그러지만 이 세 분 다 훌륭하다. 헌법, 남북관계, 세금 이 문제들 다 잘 푸실 거다. 다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세 가지 정도 앞으로 혹시 되시면 유의하시라. 네. 이제 됐다고 문재인 보고. 후보 디스를 하기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후보가 아는 거 홍준표 아니에요? 후보에 대해서 얘기는 뭐 다른 분들이 아예 생각 안 하시니까 그래도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세 가지 정도 앞으로 혹시 되시면 유의하시라. 네. 네네. 첫째 소득주도 성장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참모들이 써준 대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저항을 부딪힐 거다. 실제 이제 국민적인 도덕적 해이나 중소기업 업체가 경영이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오히려 고임금 소득자가 더 거꾸로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다. 우리나라 임금 소득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죠. 고임금 소득자, 사실상 자본 수익에 해당되는 수익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통계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셔야 될 거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저항에 부딪힐 거다. 두 번째는 적폐청산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부메랑 효과가 생길 거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흠결없지 않다. 그런데 작은 흠결만 있어도 너는 깨끗하냐라고 공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람보다는 제도를 고치는 식으로 나가야 될 거다. 세 번째, 이미 이게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노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자주성을 살린다고 그랬는데 국제관계 이것은 특히 안보 이런 거는 엄연한 정치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역사가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선의로 보시지 마라. 그분들은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통치 기반을 허약한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사리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을 거다. 제가 감사히 받고 첫 번째 말씀하신 뭐 받기만 하면 안 될까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덕적인 이런 부분은 잘 뭐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적폐청산 그러면 앞에 있는 적이 어떤 적인지 아세요? 쌓일적. 에너미가 아니잖아요. 쌓인 패. 주적할 때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 적을 에너미, 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폐청산은 패단이 켜켜이 쌓인 것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부정어가 아닙니다. 나라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 나라적 맑을청. 몰래 청청내. 그래서 이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죠. 하나 만들어 그럼. 당연히 해야죠. 이건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당연히 해야죠. 이것이 적군을 물리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역자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래. 그리고 네. 실제 뭐냐면 문재인 대표도 적폐 세력하고 연대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얘기는 예를 들면 친일파를 청산하자.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인적 청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네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때 일제 부역에서 받았던 땅으로 계속 재산을 늘리고 이런 부정한 것은 바로 잡자. 예. 민주주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 잡자. 이것이 적폐 청산이에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가상 성적표는 100% 각자의 개인 의견으로 만든 성적표라는 걸 그래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너무 치우쳤어요. 자, 정돈 전 의원이 아까 그 성적 매기신 것에 대한 평 한마디씩 하고 이제 넘어가죠. 네. 착상은 우수했고, 점수는 주관적이었다. 인정. 주관적이긴 했지만 네. 오랜 정치적인 경륜이 묻어나는 평가였다. 이 멋있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마음이 이쪽으로 동의. 김경진 의원의 평가에 동의. 곧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시죠.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근데 표를 찍을 때는 사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것과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정치 리얼리티, 정치 현실을 좀 너무 비껴간 기준표 같다. 너무 아이디얼하다. 네. 이상적이다 이 얘기죠. 프로토콜. 아무튼 김경진 의원께서 지금 홍보위원장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늘 판도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선을 이제 5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어쨌든 저도 그렇고 네. 저희 당의 후보도 그렇고 젊고 팔팔합니다. 그래서 젊음은 제가 이번 선거를 불태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잘린답니다, 건데. 화면에서.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정두원 전 의원께 노래 부탁드릴 때마다 예. 괜히 미안해요. 예, 저희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부탁드립니다, 또. 예. 이제 선거 때 되면 후보들이 종교시설을 이제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이제 큰 절에 가서 법회도 참석하고. 그렇죠. 예.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도 참석하고 교회 가면 예배 참석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결국 마음은 표밭에 가 있는 거죠. 네. 오래간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뛰어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찍으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것은 힘과 명예가 날마다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잠깐. 이거, 교회 열심히 나가르치는 분이 이것도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것도 좀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교회 가서 좀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면 어떤 종교를 가지셨던 또 다른 종교 시설에도 가서 다 저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지금 동북아에 새 보안관이 왔는데요. 네. 이 보안관은 참 세요. 정말로 아주 실행력이 좋아서 도둑놈들을 잘 잡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꼭 한 건당 돈을 얼마씩 내라고 그래요? 돈을 내요. 이게 돈 받고 하는 보안관이죠. 그래서 이게 참 동북아에 새로운 보안관이 이러니 우리가 참 여기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둑놈 잡아달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놔두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네. 이게 이제 비운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국제 정치 현실입니다. 보안관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문제. 우리가 뽑는 보안관이 아니니까. 오랜만에 노래를 좀 하겠습니다. 5월 9일 대선 네. 하루 전날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네요. 예. 부모님께 그런 효도하는 그런 날이 하루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입니다. 이거, 예. 나도 저 노래를 떼올 걸 잘못했어요.